그녀는 왕관을 쓰고 태어났지만 운명에는 버림받음이 적혀 있었다. 사랑이 사치였고 충성심이 거짓이던 18세기 유럽의 화려한 궁정 속 한 공주는 그 둘을 모두 꿈꾸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마리아나 빅토리아 공주. 프랑스의 왕비가 되기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공주로 돌아온 여자. 여기는 다크 히스토리아. 화려한 왕관 속에 숨겨진 비밀의 칼날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왕족의 야망, 배신, 그리고 왕좌 뒤에 연약한 인간을 알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단 3살의 어린 소녀가 조약처럼 거래되고 인형처럼 사랑받으며 귀찮은 존재처럼 버려졌던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나 빅토리아.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딸이자 너무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알아버린 아이. 제국의 체스판 위에서 공주조차 말 한마디 못한 채 희생될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배워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때는 1718년. 전쟁으로 지친 유럽의 두 제국, 프랑스와 스페인은 조약보다 강력한 평화의 상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그러나 이 결혼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아직 유아에 불과한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사촌 오빠이자 프랑스의 어린 왕 루이 15세와 약혼했습니다. 왕족의 아이는 왕족에게 두 제국의 부르봉 혈통을 하나로 묶기 위한 완벽한 살아있는 평화 조약. 비단과 레이스로 치장된 그녀는 작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베르사유의 비단 커튼 뒤에서 운명은 이미 그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에서는 아이조차 태어날 때부터 연기자였다. 스페인의 작은 인판타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미래의 여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궁전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파리는 그녀를 레이스에 쌓인 기적처럼 맞이했습니다. 종이 울리고 귀족들이 환호하며 시종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루이 15세의 약혼녀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라뿌띠뜨레느, 즉 작은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베르사유에서의 그녀의 삶은 완벽함의 연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녀들은 비단 드레스를 입히고 금빛 머리카락을 빗어 올리며 스페인 억양이 섞이지 않도록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로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길러졌습니다. 두 제국의 피로 맺어진 살아있는 평화의 약속. 프랑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사랑했죠. 스페인에서 온 작은 인형, 명령에 따라 미소 짓는 온순한 아이. 그녀의 초상화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거대한 눈망울을 가진 작은 소녀, 왕비처럼 차려입고 상아 장난감과 강아지들에 둘러싸인 모습. 그러나 그 눈동자 뒤에는 베르사유의 금빛도 덮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어, 온기, 그리고 대리석 복도를 메아리치던 어머니의 목소리. 밤마다 음악이 울리고 샹들리에가 반짝일 때 그녀는 스페인어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정치가 손대지 못한 유일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궁정은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향수와 예절로 포장된 전쟁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왕위를 이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프랑스는 여왕이 필요하지 아기는 필요 없어. 외교관들과 귀족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페인 공주는 축복이 아니라 실수라고. 국경 너머에서 그녀의 아버지 펠리페 5세는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편지와 선물, 사절단을 보냈지만 베르사유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여왕의 무대는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고 수업은 줄어들고 드레스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1725년 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루이 15세와 인판타 마리아나 빅토리아의 약혼은 해소되었다. 왕관을 약속받았던 소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축하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단과 수치로 감싸인 조용한 주방. 그녀의 마차가 피레네 산맥을 다시 넘을 때 한때 기쁨을 알리던 종소리는 이제 조롱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7살이었습니다. 거절이 얼마나 아픈지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랐지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역사에 잊힌 공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편, 포르투갈의 여왕.
버림받은 공주가 권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어린 시절에 거절당한 왕관이 다른 형태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마리아나 빅토리아를 태운 마차가 다시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프랑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비단 안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수줍은 아이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온기 대신 외교의 냉정함 속에서 자란 그녀는 동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국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정으로는 왕관을 지킬 수 없다. 1729년 스페인 궁정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인판타가 다시 필요한 카드가 된 것입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포르투갈의 젊은 국왕 주제 1세에게 새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동맹은 평화를 의미할 수도 아니면 그저 평화의 가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울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공되는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자를 선택하는 여인으로서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소심한 스페인 공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건 강철로 빚어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한때 제국 전체에게 굴욕을 당한 여인의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진짜 즉위식은 음악이 멈춘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제 1세는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극장과 사냥터를 떠돌았고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그 공백 속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는 칙령 하나하나가 나라를 움직였고 외교 협상이 그녀의 손끝에서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작은 여왕은 포르투갈의 진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위험했고 그녀의 인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755년 리스본을 초토화시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제 1세는 공포에 질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차 속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녀는 구호 활동을 지휘하고 식량 배급을 명령하며 수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철의 여왕. 그러나 권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남편의 나약함은 그녀의 짐이 되었고 궁정에서는 속삭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진짜 왕은 치마를 입고 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777년 주제 1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좌를 스스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딸 마리아 1세를 포르투갈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군주로 세웠습니다. 한때 통치하기엔 너무 어리다며 버림받았던 소녀가 자신의 손으로 다음 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사는 마침내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그녀가 걸었던 모든 왕좌의 방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다. 때로는 이야기의 제필일 뿐이다. 권력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마리아나 빅토리아 여왕은 더 이상 거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미 제국 곳곳에 새겨져 있었죠. 그녀가 재건한 리스본의 거리, 그녀가 길러낸 신하들의 절제된 품격, 그리고 왕관을 이어받은 딸 마리아 1세의 차분한 눈빛 속에 사람들은 그녀를 평온한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온이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고통으로 조각된 완벽함. 한때 그녀는 협상의 도구였고 낯선 나라로 보내진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왕조의 설계자였습니다. 굴욕을 전략으로, 거절을 통치로 바꾼 여인. 그러나 그 철의 침묵 뒤에는 여전히 여자가 될 수 없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예배당에서는 자정이 지나도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함을 구했습니다. 영혼을 잃지 않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언젠가 과거의 유령들을 마주할 용기를. 궁정은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해 신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유물처럼 지녔다. 신성하고 건드릴 수 없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그녀는 프랑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서 온 사절이 궁정에 나타날 때면
그녀는 항상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순이 되었을 때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남편도 경쟁자도 그리고 한때 그녀를 조롱하던 세상조차도 넘어섰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왕좌는 무너지고 제국은 혁명에 흔들렸지만 포르투갈만은 남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은 나라.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버텨낸 한 여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딸 마리아가 왕위를 이었을 때 그녀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왕국에 보이지 않는 척추로 남았습니다. 조언하고 교정하고 지도하면서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외국 사절이 물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복도마다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철의 여왕이 아직 숨쉬고 있다. 1781년 한때 프랑스의 왕비가 될 운명이었던 여인이 또 다른 왕국의 여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기로운 장례식, 금빛 제단, 끝없는 찬송. 그러나 그녀는 그 소란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빅토리아는 영광을 위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이야말로 가장 조용한 승리라는 것을. 그녀의 유산은 대리석 동상에도 화려한 초상화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남긴 왕관의 지속력 속에 존재했습니다. 딸의 치세는 길고 번영했지만 역사는 그 기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공주가 제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왕들의 눈에는 그녀가 단지 하나의 졸즈디였다. 그러나 역사의 눈에는 그녀가 바로 그 판이었다. 어쩌면 지금 천국의 황금빛 궁전 어딘가에서 프랑스의 작은 여왕이라 불렸던 소녀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